안녕하세요, 머니스나이퍼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오늘은 2020년 그 이후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갑자기 영상에 대한 업로드가 뜸해져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제가 유튜브 활동을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도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퇴근 이후에 새로운 도전, 제가 또 다른 일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할애가 영상에 대한 내용을 녹음을 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영상을 녹음하고 그리고 업로드하는 이런 시간들 자체가 쉽게 나지 않아서 이전처럼 지속적으로 열심히 올리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에 대한 일에 종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일보다도 시장 읽는 것에 대해서 재미있어 하고 있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쉰 적은 없어요. 제가 일상의 생활이 시장을 보고 역사를 공부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가지고 정보를 얻는 것이 제 취미 활동과 비슷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계속을 할 텐데 다만 이제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이 이전처럼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주 이렇게 올린다기보다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꼭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엑기스만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제 구독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죠. 저희 구정 연휴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중국 중심으로 전 세계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중국에서 발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파급 효과, 특히나 중국에서도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연휴가 맞물려 있어서 지금 큰 난리가 되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참 어떨 것 같냐, 하루아침에 끝날 것 같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언론에서 국내 언론에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쉬지 않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민감하고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나서 서울에 제가 명절 연휴 고향에 갔다가 서울로 복귀를 하고 바로 확인했던 것은 과거 사스와 메르스와 관련돼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파급력이 생길지에 대한 그런 자료를 조사를 하고 바로 이거 얼마 가지 않겠구나 라는 개별적인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슈는 저희가 길을 가다 보면은 목적지 가기 전에 잠깐 이렇게 눈앞에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안개와 같다. 이 안개는 금방 어느 순간이 되면은 저희 시선에서 거쳐서 시야가 맑게 개는 것처럼 잠시 지나가는 이벤트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저희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주가가 많이 급락을 하고 시장이 불안전한데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혼동이 되어서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것을 이렇게 그 본질을 잘못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하도록 하고요. 최근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FOMC 회의였죠. 1월 말에 있었는데요. 여기서 다른 내용들은 이렇게 차일피 밀어두더라도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하고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가겠다,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겠다라고 단서를 줬던 그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 IOER 금리가 1.55%에서 1.6%로 인상을 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런 뉴스 자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뉴스는 이런 결과, 팩트만 이렇게 자료만 이렇게 언론 제작에다 나와 있죠. 보시면은 이걸 보시기 전에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뭐냐면은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초과 지급 준비율과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미국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고요. 그리고 밑에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그래프는 미국의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초과 지급 준비율입니다.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는 것은 은행들이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반드시 해당 예치금 이상의 일정 수준은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검색하시면은 초과 지급 준비금 또는 지급 준비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과 지급 준비율과 은행의 자산 규모를 보시면은 그래프가 2017년부터 2019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데 은행의 자산 규모도 이렇게 하락을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고개를 이렇게 살짝 들기 시작했네요. 초과 지급 준비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은행에서 현금을 시중으로 푼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이 다시 늘어난다는 것은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성을 은행들이 연준이 다시 회수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여기서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 IOER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시중은행이 법정 지급 준비금을 초과해서 연준에 맡기게 되면은 은행들이 연준으로부터 받는 이자가 있는데 그 이자를 초과 지급 준비금 금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은 고객들한테 대출해서 주는 그 이자와 연준에 맡겨서 받는 이자 중에서 높은 이자를 받는 쪽으로 돈을 더 많이 융통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한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초과 지급 준비금을 은행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담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은 점점점 줄어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연준에서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미지수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급 준비금에 대한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린다는 것보다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장이 약해서인지 아니면은 정치적으로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 유동성을 시장에서 조금 줄이겠다라는 게 이번에 발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에 대한 이벤트라든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는 성장성에 대한 한계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여기에다가 지급 준비율에 대한 유동성 감소 이런 부분으로 시장은 당분간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바라보는 것은 시장이 당분간 좀 힘들 거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여기에 또한 잠깐 제가 그 멕시코 관련돼서 영상 올리기 전에 마지막까지 멕시코 채권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도 실제 채권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멕시코 채권 관련돼서는 간단하게 제가 정말 이게 아주 짤막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 얘기를 제가 계속적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 영상을 별도로 이렇게 준비해서 녹음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고 싶지만 이게 제가 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적으로 좀 부족해서 엑기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멕시코 채권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나프타라고 하는 그동안에 있었던 북미 자유협정이라고 하는 FTA 자체가 역사적으로 사라지면서 USMCA라는 새로운 FTA가 체결이 됐죠. 이 새로운 FTA 체결로 인해서 USMCA라는 새로운 FTA가 체결이 되면서 멕시코는 미국으로부터 괴롭힘을 이제 좀 덜 받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멕시코가 그동안에 참고 있다가 기준금리를 7.5%에서 7.25% 이거는 한 번 내린 게 아니고요. 보통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하면은 분기에 한 번 그리고 보통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내리게 되는데 멕시코는 그동안에 내부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전 세계의 스탠스에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혼자서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멕시코 경제 규모나 경제 체질이 남미에서 그렇게 약한 체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금리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멕시코한테는 막대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낮추는데 USMCA라는
FTA가 새롭게 체결이 되면서 멕시코는 매달 한 번씩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내부적으로 단속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 멕시코 채권의 가격이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멕시코 채권 말씀을 드리면서 멕시코 채권 투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국채에 투자하는 게 있고 페맥스라고 하는 멕시코 석유공사에 투자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자의 방법으로 페맥스를 추천하는 금융기관에 접근을 하실 때는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멕시코 석유공사라고 하는 이 기업에서 발행하는 채권, 아무리 국영기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멕시코가 더 이상은 이 석유 생산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기는 쉽지가 않은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적으로 유가에 대한 가격의 결정권이 그동안의 오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이제는 미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멕시코 채권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멕시코 국채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또 하나,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멕시코 채권에 투자를 할 때는 환전이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율에 대한 부분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환율 수준은 지난 한 10년 동안의 기준으로 보면은 좀 낮은 수준에 있고, 앞으로도 이 수준에서 많이 내려가봐야 한 55, 많이 또 올라가봐야 한 70 정도, 이 정도 밴드에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채권, 멕시코 채권 어느 정도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영상 제가 매수했다고 말씀드렸던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매수하셨던 분들은 약 한 4%에서 5% 정도 이상의 이익을 수익을 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제가 이 오늘 영상의 제목이 2020년 이후의 큰 그림, 빅피처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는 사실 작년 2019년 12월 14일 날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마지막에 영상에서는 11월 14, 15, 11월 중순 15, 16, 그리고 12월 15일이 중요한 두 개의 날짜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11월 중순 같은 경우는 칠레에서 예정이 되어 있었던 에이펙 정상회담이었고, 그리고 12월 15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IT 관세를 부과를 하려고 했던, 예정되어 있던 날짜였기 때문에 두 날짜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1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던 에이펙 정상회담 자체가 칠레에서 그 교통비 인상에 따른 폭동으로 무산이 되었죠. 그래서 두 정상에 대한 만남에 대한 기대가 또 한 번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2월 15일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의 이 두 정상의 만남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연기가 되었죠. 그래서 12월 14일 날 미국과 중국 간의 1차 무역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이날 뉴스를 보고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과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굉장히 늘렸었는데요. 이거는 본격적으로 5G에 대한 본격적인 출발로 여러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두 정상 간에, 중국과 미국 간에 어떤 FTA가 체결이 되고 관세가 부과되고 어떤 식으로 군사적인 행동이 있을 건지, 외교적인 부분이 있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복잡한 정치적인 이해관계는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돼요. 물론 알게 되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과 미국이 본격적으로 5G 시장에 있어서는 이 두 국가가 중심으로 스타팅 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에서 나오는 뉴스들이 이 5G 시장에 있어서 선두는 그래도 미국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날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어느 정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감정을 전혀 가지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5G 관련돼서 영상을 설명을 드렸을 때 이 자료 한번 보여드렸었죠. 앞으로 5G가 3조 5천억 달러 규모고, 이 규모는 어마어마한 지금 시장 규모다. 지금까지 역사상
미국에서 건국 이래 찍어냈던 돈의 약 70% 수준의 시장 효과이기 때문에 엄청난 시장을 앞으로 5G 시장에서 전 세계는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에 나오는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은 한국 같은 시장도 그렇지만 지금 2035년이 아닌 2026년경에 약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뭐 2026년이 되든 2035년이 되든 이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약 5년에서 10년 이내에 새로운 정말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형성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이 흐름 자체가 시작이 되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 또 다른 뉴스들이 나옵니다. 2차 무역협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그리고 2차 무역협정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가늠해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트럼프 재선과 물려 있는 거고, 이 선거 운동에 있어가지고는 2차 무역협정이 올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두상으로나 어떤 다른 이정표상으로도 2차 무역협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게 올해 기대해 볼 수 있는 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이런 2차 무역협정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 5G 관련된 이 종목들이나 IT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가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단적으로 지금 중국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일부 IT 관련된 4차 산업 관련된 주식들은 이미 외국인 한도 소진이 다 되어서 이제 저희들이 더 이상 매수를 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5G 관련돼서 시장에 여러분들 시장은 불안하지만 그 자금의 움직임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뭐 환율도 지금 미친 듯이 움직여요. 보면은 여기서 환율에서도 좀 유의미한 움직임이 있는데, 먼저 이제 1월 중순에는 환율이 순간적으로 1180원까지 하루에 올라가더니 그 다음날 다 원점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이게 언제 이야기냐면은 이란의 솔레이만을 미국에서 드론으로 이 솔레이만을 사살했던 이날에 순간적으로 환율이 이렇게 폭등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란에서 민영기 아르헨티나 국적에 대한 민간 항공기를 격추시키면서 바로 원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지나갔던 이벤트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시장 경제 자체가 좀 불안하기 시작하니까 원달러 환율 자체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1196원까지 올라갔죠. 굉장합니다. 지금 그만큼 신흥국 화폐가 약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나라 환율도 있지만 지금 그동안에 거의 한 1년 반 2년 그 이상의 기간 동안에 시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었던 달러 위안화 환율이죠. 위안화 달러 환율인데 지금 달러당 7위안 가던 것이 7위안을 다시 한 번 더 뚫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달러가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유가와 구리입니다. 유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구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이번 사태와 맞물려 가지고 지금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지금 이 원자재 가격들이 급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유가도 굉장한 속도로 굉장한 흐름으로 지금 급락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구리 가격이 정말 미친 듯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 이 구리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와 낙폭인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시장은 앞으로 경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앞에서는 이렇게 뭐 5G가 어떻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더니 이 지표에서는 겁을 확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또 반전이 있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제가 영상을 준비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이 두 가지 지표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매일매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준비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은
매일매일 제가 브라질 관련돼서 환율이라든지 채권 가격을 핸드폰에 이렇게 세팅해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는 달러 위안화 환율을 매일매일 관찰을 하시고, 그리고 구리 가격을 매일매일 관찰을 하셔야 되세요. 이 두 가지 지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위안화 환율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위안화 환율의 강세가 왔을 때 시장은 정말로 전 세계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이 살아난다는 의미는 구리 가격이 다시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리 가격이 굉장한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낙폭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세요. 앞으로 경기에 대한 전망이 나쁘기 때문에 유가도 그렇고 구리 가격도 그렇고, 이 유가와 구리는 원자재에 있어가지고 필수 원자재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중요한 원자재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반도체 생산이라든지 이 5G와 관련돼서 전자 IT 산업과 관련돼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원자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구리는 칠레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미에서 칠레에서 있는 이 에피 정상회담과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은 별도 영상을 해서 한 2-30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선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칠레와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도 이건 다 맞물려 있다고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 구리 가격, 이렇게 가격이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구리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이 5G가 본격적으로 궤도로 가게 됐을 때는 이 원자재 가격들이 다시 한 번 더 가격이 튀게 될 텐데, 이렇게 가격이 디스카운트가 되게 되면은 언제든지 기업들은 다시 한 번 더 헐값에 원자재를 살 수 있는 환경이 이제는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가라든지 이런 게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우리는 타이밍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유가를 뺀 이유는 있어요. 왜냐면은 유가가 이전에는 오펙의 국가, 중동 국가 중심으로 유가가 형성이 되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지금 이제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중동이 아닌 미국에서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과거의 데이터가 아닌 새로운 데이터 기반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고 경험치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유가는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이 유가에 대한 움직임은 과거 역사적인 움직임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일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유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구리 가격이고, 그리고 환율에 있어서는 위안화와 달러 환율이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가진다고 하시면은, 지금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IROS라고 하는 이 초과 지급 준비율에 대한 이자율,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신다고 하면은, 시중의 유동성이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늘어나는지 아니면 줄어드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이야기 중에서는, 앞으로는 다른 얘기들은 다 이렇게 좀 배제를 하세요. 배제를 하시고,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면은 하나하나 막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면은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매우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5G입니다. 그래서 눈보라 속에서 길을 찾는 방법이, 눈보라가 치면은 시야도 가리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발밑을 보고 가시면은 길을 잃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때는 저 멀리 보이는 가장 큰 목적지가 되는 나무라든지 또는 건물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불빛을 보고 가게 되면은 굴곡이 있거나 힘든 일은 있을 수는 있지만 목적지까지는 반드시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세 자체가 눈보라가 치고 있지만 저 끝에는 5G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등락폭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용기를 내셔서 현금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자금 있으신 분들은 5G 관련돼서 분할 매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정말 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5G 관련돼서 여러 개를 정리를 했었는데, 미국과 중국, 한국 중심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단일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펀드라든지 ETF 중에서 찾으셔야 되고요. 어떤 특정 종목을 찾으시게 되면은 대박이 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쪽박이 날 수도 있어요, 종목에서는. 하지만 지수에 투자를 했을 때 또는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쪽박이 날 가능성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중박도는 대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는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가장 보태면은 살면서 정말 한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찾아올까 말까 하는 그런 기회가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 굉장히 주변에서는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렇게 힘들어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어떻게 전달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또 중요한 내용이 있고 여러분들한테 이것은 꼭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뉴스나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은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 스나이퍼였습니다.